네, 10월 1일 해외 축구하고요. 메이저리그 가을 야구 와일드카드 시리즈까지 야간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챔피언스리그 9개 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 2경기 추가했고요. 챔피언십은 뭐 굳이 안 가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아침보다 유럽 챔피언스리그가 더 우선인 건 맞아요. 근데 아침 2개밖에 없어가지고 아침 좀 깍두기 느낌으로 추가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 4경기까지 와일드카드 시리즈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은 어제만큼 하이프나 좋아요가 많이 안 눌렸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일 뭐 해축 무자비 이런 공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건이 있다. 어제처럼 좋아요, 하이프 많이 눌러주셔야 무자비가 뭐 공개할 때마다 족족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당이 좋으니까 어, 어쨌든 여러 번 공개한 것 중에 한 번만 들어오면 되니까 어쨌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챔피언스리부터 공개하고 챔피언스리 끝나고 무자비 하나 말씀드리고 저는 보통 2개 가거든요.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메이저리그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코멘트 도움 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또 하이프까지 무자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합 참여는 지금 뭐 흐름 좋다 보니까 꾸준히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VIP 가입하시면 야간부터 받아보실 수 있고요. VVIP는 S급 단펄까지 추가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챔피언스 리그부터 갈게요.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 우선을 보시고요. 난 진짜 챔피언십 잉글랜드 2부도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어, 다른 데서 이제 분석해 주시는 분들 계시면 참고하시던지 혼자 분석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챔피언십이 우선이 될 수가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굳이 챔피언십을 우선으로 하실 필요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제일 먼저 하는 아틀란타하고 클럽 브리에 그 다음에 어, 알마티하고 레알 마드리드로 가겠습니다. 먼저 아탈란타하고 클럽 브리에인데 아탈란타는 직전에 이제 지금 부상자가 지금 많은 상황인데도 직전에 어쨌든 까다로운 이제 유벤투스 원정에서 퇴장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내면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근데 다만 여전히 이제 히엔이나 스칼빈이 못 나오고 코나시나는 아직도 이번 시즌 한 경기도 못 치르고 있고 그다음에 잘렙스키 데려오는 애도 못 나오고 케텔라르, 스카마카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0% 전력은 아닙니다. 그래도 클럽 브리에보다는 전력이 앞서죠, 홈경기고. 그래서 클럽 브리에도 미뇽레, 주전은 아니에요. 예전 리버풀 때였던 미뇽레, 미뇇레라는 병력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래서, 못 나오고. 근데 이제 제커스가 주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수비 쪽에 스필리어스가 못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오레디카, 못 나오는 것들. 또 영향은 분명히 클럽 브리에도 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승패는 당연히 뭐 간다면 아텔인데 오버 우선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클럽 브리에가 뭐 원정이라 할지라도 아탈란타의 지금 수비 라인 생각하면 또 아탈란타가 유벤투스 상대로 하는 거하고 홈에서 브리에 상대로 하는 거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공격 전개나 점유율이나 주도권 가져가는 거. 그러면 이제 클럽 브리에도 찬스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득점 우선으로 이 경기 보고요. 그다음에 승패는 뭐 간다면 아탈 승 보긴 합니다. 근데 저는 다득점 우선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케 알마티 이거 제가 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정말 멀어요. 레알 마드리드가 이 좀 피로도가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카자흐스탄이죠. 케이 알마티 여기 가서 경기를 치르고 다음에 리그 일정까지 치르면 일정이 조금 빡세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전력 차는 뭐 말할 거 없고요. 너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알마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전 키퍼 뭐 자르즈키가 불투명한데 서브 아나르베코프는 또 빠져요. 그래서 자르츠키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고 못 나오면 서드키퍼 칼무르자가 나오겠고요. 그다음에 수비 쪽에는 결정자가 없지만 이제 허리 라인에 댕글레이저가 투명합니다. 이스라엘. 그다음에 또 공격 쪽에 자리아 얘도 불투명합니다. 빠지는 거는 브라질 듀오 주앙 파울로. 그다음에 엘더 산타나가 빠집니다. 그래서 일단 댕글레제어하고 자리아 이런 애들 불투명한 거에 자르스키까지 불투명한 이 세 명이 조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친구들이 몇 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다 빠지는지 다 나오는지도 좀 중요하고 레알도 뭐 수비 쪽에 뭐 카르발, 밀리탕, 리디거, 맨디 여전히 수비 쪽은 전력 누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마드리드 더비의 어떤 충격적인 패배 그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 분위기 전환을 좀
레알 입장에선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리그 일정까지도 뭐 분위기를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레알이 이기는 건 당연한데 몇 점 차로 이기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레알이 이제 핸디를 좀 많이 받았잖아요. 2 받았는데 그래도 저는 END 정도는 극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완벽하게 대승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어느 정도 또 체력적인 조율도 할 것 같아요. 후반에는. 그래서 레알 2 마인승 보고요. 그 다음에 언어버는 이제 이 경기는 3.5인데 레알도 이거는 실점을 불가피할 것 같아요. 어떤 지금의 수비 물론 지금 밀리탕이라든가 하위선 나오면 알마티가 뚫어내기는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밀리탕이 만약에 안 나오고 막 로테 돌려가지고 로테 돌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 레알이. 그래서 밀리탕 못 나오죠. 죄송합니다. 밀리탕 못 나오기 때문에 카레라스하고 하유센이 나올 거예요. 센터백이 아마. 그래서 알라바는 조금 매치핏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센터백 조합이라면 한 골 정도는 먹힐 여지는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레알 2 마인승 3.5 오바. 뭐한 4대1, 5대1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새벽 이제 3시, 4시 경기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재밌을 만한 매치업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어쨌든 분위기 전환은 했다. 이거를 이어가느냐 못 이어가느냐가 이게 중요한데 꼬마도 이제 뭐 결정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데려온 친구들 바에나라던가 돌아왔고 티아고 알마다 불투명하고요. 카르도소 불투명합니다. 이 두 명이 지금 데려온 친구들 불투명한 거 말고는 없고 프랑크푸르트도 뭐 수비 쪽에 크리스텐센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가 지금 뭐 화력이 지금 뭐 미쳤잖아요. 지는 경기에서도 와르르 무너지고 그래서 이거는 꼬마가 조금 버거운 상대를 만난 건 사실인데 결국에는 지금 라요전의 어떤 이 분위기를 전환했고 사실 그 경기 위태위태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 알바레즈가 어떻게 보면 팀의 에이스잖아요. 훌리안 알바레즈가 뭐 팀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있고 뭐 지난 시즌에는 페널티킥 더블 컨택으로 그 취소돼가지고 그거 그때 그 영향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사실 그리즈만이 에이스였던 시절은 같습니다. 그리즈만도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어떤 조커로 활용할 수 있고 훌리안 알바레즈 에이스 거기에 뭐 세를로트도 지금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지만 직전 경기에 골 넣으면서 좀 다시 자신감을 얻었고 그래서 이거는 꼬마가 한창 어떤 수비가 좋았던 시메오네 감독 시절의 어떤 지금 꼬마는 아니에요. 정말 철벽 수비. 예. 수비로 먹고 살았거든요, 사실. 한때.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꼬마 승은 보되 다만 난타전도 예상할 수 있다. 다득점. 꼬마 승에 다득점 보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첼시하고 벤피카입니다. 첼시가 결장자가 좀 있어요. 그래도 벤피카보다는 어쨌든 체급이 더 높아요. 뎁스도 두텁고. 그래서 첼시가 지금 빠진 사람들이 뭐 지금 포파나도 있고 지금 무엇보다 지금 디사시나 뭐 코리 이런 애들도 좀 못 나오고 그다음에 토신도 못 나오고 수비 쪽에 많이 빠져요. 그리고 카이세도는 훈련을 합류했는데 주전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또 빠진 주앙 페드로도 불투명하고요. 그다음에 델랍, 콜파머 뭐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뭐 주앙 페드로가 못 나오면 조금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뭐 가르나초나가 아마 주전 나올 수 있고 네투 뭐 엔도 페르난데스 뭐 라비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수비 쪽은 아마 찰로바랑 바디아실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첼시도 실점을 한다. 그러나 벤피카도 어쨌든 첼시 정도 체급되는 팀들 상대로 지금 딱히 결장자는 없지만 치고받는 흐름으로 간다면 그래도 주앙 페드로나 카이세도가 혹시나 둘 다 못 나왔다 하더라도 카이세도는 일단 훈련 합류한 거 보니까 주전으로 못 나왔더라도 교체로라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첼시가 중앙 싸움에서도 좀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또 카이세도가 해주는 역할들도 무시 못하거든요. 첼시에서. 그래서 저는 주앙 페드로 나오는 것보다도 카이세도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매치업인데 이거는 그래도 서로 수비 쪽의 불안 요소나 또 공격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다득점을 보지만 승리는 첼시가 가져간다고 보고요. 그리고 벤피카가 맥없이 무너지진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리뉴 감독이 친정팀을 방문하는 그런 좀 서사가 있는 매치업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첼시가 이기긴 하지만 벤피카가 괴롭힐 여지는 있는 매치업이다. 첼시 승 벤피카 2프렌 다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테르하고 슬라비아 프라 이거는 좀 매치업에서 좀 격차가 나는 매치업이죠. 인테르도 서서히 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일단 일부 로테이션 돌릴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키부 감독이 전에 있던
시모네 인자기 감독하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보긴 해야 돼요. 심자기 감독은 로테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팬들한테 욕도 많이 먹게 했어요. 로테 때문에. 근데 이제 크레모네세를 만나기 때문에 다음에 약간 로테를 돌릴 수 있다고 봐요, 일정상. 그래서 다들 해볼 만한 매치업이죠. 슬라비아 프라하, 그 다음에 또 크레모네세라면. 인테르는 지금 딱히 결정자가 없어요. 근데 슬라비아 프라가 주전 키퍼 스타넥이 불투명하고요. 수비 쪽에 홀씨 빠지는 거, 그다음에 즈무르줄리 빠지는 거, 그다음에 오그브 빠지는 거. 이런 것들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수비 쪽의 전력 누수들이 인테르의 공격을 받아내는데 조금 애를 먹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테르 승, 그다음 마인 승, 그다음에 이 경기는 인테르만 골 넣는다. 슬라비아 프라는 골 못 넣는다 보고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데글림트하고 토트넘입니다. 이거는 전에 한번 유럽에서 양 팀이 만났죠. 만났던 지금 다시 리턴 매치인데 일단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1차전 비겼고요. 2대2로. 토트넘은 신승 자살골로 상대 자책골로 1대0으로 신승 거뒀는데 일단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도 수비 쪽에 군더센이 불투명한 거, 또 허리라인에 살트네스 불투명한 것들, 이런 친구들이 나온지 안 나온지도 좀 중요하고 무엇보다 공격적에 볼륨베르그가 못 나오는 것들은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 데미지가 있는데 토트넘도 어, 분명히 체력적으로 조금 빡세긴 할 겁니다. 직전에 또 리그에서 또 원정 경기, 홈 경기였죠.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이제 보데그림트 원정 간 길, 그 다음에 또 리즈 원정을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 빡빡해요. 왜냐면 원정을 또 가야 되는 부담이 있잖아요. 이 경기 치르고. 그래서 토트넘도 로메로가 빠지는 거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 그래서 뭐 단소가 아마 뭐 나올 수도 있고요. 반더벤 짝으로. 그래서 로메로 반더벤이 나왔을 때 어떤 합이랑 다른 친구들하고의 어떤 밸런스는 분명히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전히 뭐 테리나 뭐 솔랑케, 클룹스키, 메디슨, 무한리가 올라와서 공격의 다양성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토트넘이 지진 않는데 왜냐면 지난번 유로파 때 만나가지고 홈 원정 모두 다 잡아냈잖아요. 그래서 홈에서 3대1, 원정에서 2대0으로 또 승리를 거뒀고 그때 솔랑케랑 포로가 연속 두 골 넣으면서 후반에 2대0으로 이겼거든요. 근데 그때랑 이제 라인업을 차이를 보면은 그때는 이제 히살리송, 뭐 플루세스키, 그다음에 뭐 브레넌 존스도 나오고 소랑키도 나왔는데 그때는 반다벤 로메로 주전 센터백 조합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바 우선으로 보고요. 이 경기도 토트넘 햄무나 무 투트랙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재소선 무뜰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겨도 한 골차 통출승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축 5경기 남았는데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 다음에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죠? 하이프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또 무잡이 있다가 좀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반응이 조금 시큰둥하다. 그러면은 내일 공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파퍼스하고 미넨 갈라타사라하고 리버풀 가겠습니다. 지금 리버풀은 폼이 올라오고 있는 키에사가 못 나와요. 이거는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직전 경기에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도 드렸고 리버풀이 무승부라도 캐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극장골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걔 누구죠? 아스날에서 뛰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 이런 거 생각 안 나면 짜증나는데 아스날 잠시만요. 네, 어쨌든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아스날에서 뛰었던 그 친구 골 먹히면서 결국에는 졌어요. 그래서 그게 좀 데미지가 있겠죠. 그래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아스날이 아니죠. 리버풀 입장에서는 분위기 전환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갈라타사레이 원정이 좀 쉬운 원정은 아니에요. 근데 갈라타사레이 뭐 딱히 결정이 없습니다. 오시멘이 나오느냐 못 나오냐가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 오시멘이 올 시즌 지금 못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리버풀은 은케티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은케티아한테 결승골 먹히면서 시즌 첫 패를 했고 또 지금 또 원정의 경기를 또 치러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터키 원정은 항상 강팀들도 고전을 하는데 그렇긴 하지만 다음에 뭐 첼시하고 또 원정 경기가 있긴 해요. 그래서 원정 3연전이긴 하더라도 갈라타사르의 공수 밸런스가 안 좋아요. 그래서 뭐 리버풀이 지금 키에사 말고는 뭐 나올 수 있는 자원들 다 나오기 때문에 리버풀 승보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좀 치고받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지금 리버풀의 수비의 불안, 또 갈라타사라이가 그 정도 뚫어낼 여력은 있고 리버풀도 충분히 갈라타사라의 수비, 특히 공수 밸런스가 안 좋아요.
아무리 홈이어도. 그래서 이거는 조금 치고 받는 경기 된다고 보고 리버풀 승에 3.5 오버 역배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르세유하고 아약스입니다. 아약스가 어쨌든 확실히 안 좋아요. 물론 이 해볼 만한 상대긴 해요. 마르세유도. 어쨌든 뭐 공수 밸런스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발레디 수비 쪽에 불투명, 가르시아 빠지고요. 그다음에 콘도그비아 여전히 빠지고, 그다음에 뭐 트라우레 공격 쪽에 빠지는 거 있고요. 아약스는 보호만 수비 쪽에 빠지는 거, 그다음에 이번 시즌 아직도 반더부면 못 나오는 거, 그다음에 베오르스트 빠지는 거, 돌베리 다시 데려왔죠. 돌베리 빠지는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급으로는 아약스가 그렇게 밀리진 않아요. 그래서 인테르한테 막 고전했던 것보다는 마르세유 상대로는 해볼만 한데, 그래도 확실히 지금 저는 마르세유가 특히 공격 쪽에서는 아약스보다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이상도 데려왔고, 뭐 구일이라던가 오바메양, 그리누드 이런 공격 라인업들이 아약스가 어떤 영입 지지부를 했던 이번 시즌 아약스 공격력 생각하면 수비보다는 공격 쪽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르세유 승에 다득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포스하고 미넨, 이것도 체급차가 많이 나는 매치업이죠. 그래서 민재가 아마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다음 일정이 프랑크푸르트 원정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굳이 풀 라인업을 쓸 이유가 없다. 그래서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파파도디스 키퍼 못 나오지만 뭐 미카엘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수비자에 브루노 빠지는 것들 영향이 있고, 또 공격 쪽에 주안 코레이라가 나오냐 안 나오냐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네는 여전히 뭐 스타니치, 알폰스 데비스, 이토 못 나오는 거, 무시할라 장기 부상 끄는 거 이런 거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미넨이 END는 극복한다. 다만 뭐 3.5 언더 봅니다. 저는 한 3대0 보거든요. 왜냐면 미넨이 이거를 뭐 초반에 골 잘 들어가서 뭐 4대0, 5대0 학살할 수는 있겠지만 파퍼스의 공격력으로는 미넨이 원정이고, 민재가 나와도 민재 지금 뭐 관리가 돼 있는 민재라면 벽이거든요. 벽민재. 그래서 파퍼스가 한 골도 못 넣을 수도 있어요. 홈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거는 미넨 승, 2마인 승, 그 다음에 3.5 언더 이렇게 보고 챔피언스 리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사드하고 사르자 아쳔인데요. 일단 이 경기는 알사드는 이제 아쳔에서는 오바를 쉽사리 볼 수 있는 팀은 아니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알사드 승에 저득점 봅니다. 1대0, 2대0. 알사드 수비가 좋기 때문에 사르자가 홈에서는 어쨌든 뭐 퇴장 덕에 1차전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알사드 원정에서는 쉽지 않아요. 본인들 대가리 숙이고 경기를 임할 거고요. 그래서 알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요세프 아타리 불투명한 것들, 허리안의 길레르미, 앞쪽에 클라우디뉴 불투명한 것들 걸리긴 하지만, 사르자가 수비수의 압둘라만이라던가 프리조비치 이런 애들이 불투명하고, 또 허리안에 루안 페레이라 또 불투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정적 이슈는 어디 한쪽으로 좀 웃어주는 건 없어요. 똔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한 골 싸움이다. 그래서 이거는 알사드 승, 그 다음 저득점 쪽으로 뭐 가볍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은 좀 사이드로 빼시고, 중배당 고배당 쪽으로 빼시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선으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알 이티하드하고 알 아흘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제 알 아흘리하고 다른 알 아흘리예요. 뭐 이름만 같은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일단 알 이티하드 같은 경우 1차전을 내줬기 때문에 홈에서 치른 2차전은 반드시 좀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결정자는 뭐 산케티 수비 쪽에 빠지는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리티아 같은 경우에는 허리 라인에 수아레즈가 불투명하고 뭐 앞쪽에 마테우시오 불투명한 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리티아드 승 3.5 언더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아리티아드가 홈에서 치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알 아흘리는 지난 시즌에 이제 아침 2부에서 우승했던 팀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트랙토를 상대로도 비기는 걸 보면요, 사실 주도를 해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근데 아리티아드 상대로는 원정이기도 하고 본인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경기를 나설 거거든요. 아리티아드가 원정 알 와우다 경기에서 솔직히 퇴장 때문에 진 거예요. 골 넣고 바로 퇴장당했기 때문에 좀 경기를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력에서도 아리티아드가 뭐 아주문도 있고요. 어쨌든 전력에서 좀 앞서는 것도 죄송합니다. 알 아흘리가 아주문이 있죠. 알 이티아트가 벤제마도 있고, 그다음에 뭐 베르바인도 있고, 그래서 전력에서 강태도 있고 막 앞서요. 그래서 이거는 체급 차이가 조금 난다. 이거는 알 이티아드 승. 그다음에 3.5 저득점. 저는 한 2대0, 2대1 이런 스코어로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축구 이렇게 살펴봤고요. 무자비 공개를 좀 할게요. 한 조합만 일단 공개를 하고, 뭐 두 조합도 해달라, 뭐 고배당도 해달라는 분들 한 분 계셨어요.
하나를 드려도 2개 달라고 3개 달라고 하는 건 진짜 날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시고요. 투자를 하세요. 제가 모든 걸 다 퍼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은 제 입장도 생각해야지. 공짜를 너무 바라시면 안 돼요. 안 좋아요. 알죠? 왜 안 좋은지. 그래서 무자비 하나를 공유하자면 일단 미넨 3 햄무, 미넨 3 햄무. 그다음에 레알 3 햄무. 좀 도전 느낌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한 3골 차로 이긴다는 거죠. 3대 0이나 4대 1 뭐 이렇게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미넨 3 햄무. 그다음에 레알 3 햄무. 이렇게 하면 몇 배 나오냐면 제가 한번 볼게요. 레알 3햄무. 3햄무가 이제 예를 들어서 3대 0으로 이기면 먹는 거예요. 미넨 3햄무. 이거는 16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재미로 한번 가보세요. 레알 3햄무, 미넨 3햄무 이렇게 한번 짜볼게요. 무자비는 사실 주말이 더 맞추기 쉬워. 근데 어쨌든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레알 3햄무, 미넨 3햄무 공유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메이저리그로 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흐름 좋고 2주 동안 수익 많이 났기 때문에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하이프랑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무자비 공유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이저리그로 넘어갈게요. 메이저리그는 표 대신에 정리해드린 거를 띄워드릴게요. 가을 야구이기 때문에 몇 경기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디트하고 클불. 물 한 모금 마시고 갈게요. 이거는 뭐 스쿠발하고 개비 윌리엄스 최근에 뭐 만나기도 했죠, 리그에서. 그래서 스쿠발은 이번 시즌 4번 만났습니다. 9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6이닝 1실점, 6이닝 3실점, 1자책 다 잘 던졌죠. 그래서 마지막 경기는 뭐 엇가였지만 홈팀이 클불 홈에서 4연전을 하는 거예요. 내리. 그래서 2판 이기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홈원정 가는 거 없고 클불 홈에서 쭉 하고 뭐 컵스 홈에서 쭉 하고 그다음에 다저스 홈에서 쭉 하고 그다음에 양키스 홈에서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빈 윌리엄스는 이번 시즌 3번 6이닝 무실점, 5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작년에도 스쿠발 윌리엄스 다 상대전에서 좋았어요. 다만 가을 야구 경험은 지난 시즌에 이제 스쿠발이 3경기 나와서 2.37 클불 상대로도 2번 만났어요. 7이닝 무실점, 마지막에 6이닝 50점. 총 3번 던졌는데 마지막 클불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좀 털렸어요. 아무래도 뭐 등판 간격이 짧고 하다 보니까 스태미나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3번째만은 좀 털릴만 했거든요. 계속 잘 던지다가 아무래도 뭐 자주 짧은 텀으로 나오면 한 번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을 야구 경험은 스쿠발이 더 많다. 개비 윌리엄스는 이제 한 경기 2.2는 30점 선발로 나와서 개털렸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선발 경험이나 어떤 선발 사이즈는 디트 스쿠발이 더 좋아요. 근데 저는 어렵지만 클리블이 홈에서 한다는 거는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어떤 리그에서의 분위기를. 그래서 이거는 클리블이 역배라면 클리블 프렌 역배 5.5여도 저는 언더 봅니다. 왜냐하면 5.5 이거는 사실 오버를 보기가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리면 게비 윌리엄스나 스쿠발이나 둘 다 잘 던집니다. 상대전에서. 걸리는 건 뭐냐면 개빈 윌리엄스의 가을 야구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 근데 하지만 홈등판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리그에서도 잘 던졌었기 때문에 디트 상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불펜을 뭐 이 클라스에 문제 있어가지고 못 나오고 뭐 하지만 뭐 게디스를 필두로 클불 불펜이 그냥 나쁘진 않아요. 디트도 좋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1차전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흔들리면 스쿠바는 그럴 가능성이 떨어지만 개빈 윌리엄스가 좀 안 좋다? 그러면은 굳이 뭐 5회 6회까지 냅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디트가 이 정도 당 스쿠발이 나와도 이 정도 당을 받아도 홈도 아니고 클불이 기세 이어갈 수 있는 홈이라면 저는 클불 프렌의 역배에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샌디하고 컵스입니다. 이거는 피베타하고 맷보이드의 맞대결인데 일단 여기도 홈에서 계속 하는 거고요. 피베타는 이번 시 2번 만나가지고 6이닝 1실점 홈이었고요. 원정에서 3이닝 30점을 안 좋았습니다. 마지막 등판이 가을 야구가 2021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준비를 따로 안 했고요. 4년 전이니까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얘는 홈에서는 잘 던지면 원정에서 못 던지는 건 아닌데 3점대 중반 정도로 홈과 원정 차이가 좀 있어요. 맷보이드도 리글리 필드에서 잘 던집니다. 이번 시즌 2경기 6이닝 무실점, 5.1이닝 2실점으로 둘 다 잘 던졌어요. 그래서 홈에서 펼쳐지는 맷보이드가 원정 피베타보다는 신뢰를 가고요. 당연히 이거는 불펜은 샌디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지난 시즌에 맷보이드가 이제 아메리칸 리그에서 뛸 때
가을 야구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3경기 0.77로 좋았어요. 그래서 가을 야구의 어떤 경험도 맷보이드가 어쨌든 작년에 이미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홈에서 컵스 이번에 와가지고 리글리 필드의 어떤 성적들까지 고려한다면 불펜 불안한 컵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거는 고민을 좀 했지만 컵스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지난 시즌 클블 상대로 어떤 양키스 상대로 보여줬던, 그리고 디트 상대로 보여줬던 어떤 좋았던 모습들까지 고려한다면 불펜 컵스가 불안하긴 해요. 근데 1차전 분명히 잡고 맥보이드가 저는 6이닝 정도만 제 역할을 해준다면 어, 뭐 후반에 샌디가 뒤집을 여지는 있겠지만 샌디가 저한테 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컵스 승. 다만 샌디가 비빈다. 이거는 맥업 치지진 않는다. 샌디 2.5%. 왜냐면 피베타가 좀 안 좋으면 바로 내리면 되거든요. 불펜 다 때려박으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득점까지 보겠습니다. 이 두 경기가 여러분 낮 경기예요. 내일. 낮 경기 타격 지표는 컵스가 더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디트가 더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스턴 양키스. 저는 이 경기가 제일 재밌지 않을까. 라이벌 매치업이 가을 야구에서 만났습니다. 종종 만나거든요. 가을 야구에서 얘네가. 여기 두 개는 저녁 경기인데 크로셰 프리드의 어떤 좌한 에이스 간의 피처의 맞대결입니다. 크로셰는 6이닝 5실점 첫 경기 안 좋았는데 나머지 이후 경기들은 좋았고요. 얘는 불펜 경험은 있습니다. 가을 야구에서. 근데 선발론 처음 던져요. 그게 조금 걸리고요. 원정이라는 것들. 근데 프리드 같은 경우 이번 시즌 3경기 7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5.1이닝 2실점이었고요. 다 잘 던졌고 작년에도 다 잘 던졌고. 그래서 프리드가 안 좋았던 구간이 있었지만 시즌 마무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선발에서는 베테랑이고 또 홈이면 프리드 쪽으로 좀 기우는 건 맞지만 프리드가 작년에 애틀 시절에도 그렇고 가을 야구 성적이 최근에 안 좋아요. 나올 때마다 털렸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보스턴 프렌 그 다음에 7.5에도 오버. 왜냐면 불펜 쪽에서 양팀 어디서 터져도 이상하지 않고 런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팀들의 맞대결이에요. 그래서 빠따가 좋은 팀들이라서 가을 야구 사실 오버 보는 건 사실 미친 짓이에요. 근데 저는 이 경기는 7.5 오버 역배. 보스턴이 지더라도 맥없이 지지 않는다. 그리고 역배까지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프리드의 가을 야구 못 믿습니다. 오히려 크루시아가 경험은 없고 처음 선발이지만 강심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어리지만 심장이 크다. 이거는 보스턴 프렌 역배 오버 역배까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신시하고 다졌습니다.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무자비 꾸준히 받고 싶으신 분들은 모바일에 있는 하이프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헌터 그린하고 스넬입니다. 일단 헌터 그린은 뭐 아시다시피 신시의 에이스. 뭐 말할 필요 없죠. 근데 가을 야구 첫 경험이라는 게 걸리고요. 얘도 뭐 근데 강심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즌 한 경기 5이닝 5실점 3자책. 작년에는 좋았고요. 그 다음에 자책이 3자책이니까 엄청 못 던진 건 아니에요. 다저스는 이제 스넬이 나오는데 야마모토가 안 나오고 스넬이 나옵니다. 스넬, 야마모토, 그 다음에 오타니 순이에요. 그래서 글라스노우나 쉬안이 이제 선발 로테이션 빠졌기 때문에 불펜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스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한 경기 완봉했고 올 시즌 안 만났습니다. 그래서 신씨가 자한테 약한 부분들, 또 오타니를 3차전을 내야 오타니가 투타를 겸업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상 뭐 스넬을 믿어서 1선발로 낸 건 아니에요. 로테이션상 오타니를 위해서 오타니가 3차전에 나오는 게 맞다고 봤기 때문에 스넬을 1차전에 둔 겁니다. 왜냐면 다저스는 당연히 신시 잡고 디비전 시리즈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필라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라 맞을 겁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일정을 못 봤는데 필라인지 제가 미러키인지를 못 봤는데 어쨌든 필라를 만나든 미러키를 만나든 다저스는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잡는다고 일단 보고 그 다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짠 거고요. 일단 불펜이 다저스가 불안해요. 막판에 조금 물론 이 사사키도 불펜을 돌리고 글라스너나 쉬아는 이렇게 불펜을 돌리면은 두터워진 건 맞지만 선발에 비해서 불펜이 불안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 가을 야구 경험, 신씨는 가을 야구 정말 오랜만이에요. 한 10여 년 만에 경험을 하는 거고 물론 이 정말 감독으로 경험 많은 플라코나 감독이 있긴 하지만 선수단 전체의 경험 차이는 무시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저스 승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신씨 프레를 볼까도 했는데 다저스 불펜을 1차전 하는 거 보고 이거는 2, 3차전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다저스 승 보고 저는 7.5 언더 봅니다. 어쨌든 헌터 그린도 잘 던질 거다. 첫 경험이지만. 그리고 스넬도 뭐 가을 야구에서 어떤 되게 좋은 성적을 갖추고 있는 선수는 아닌데 신씨가 워낙 저한테 약하기 때문에 스넬이 볼질 많이 하잖아요. 주자 많이 썼고 그것만 아니면 신씨도 사실 맥없이 좀 빠따가 붕붕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다저스 승의 저득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을 야구 4경기까지
내일 야간 경기 많은데 잘 마무리를 했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또 모바일 하이프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요. 주간, 야간 모두 승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